반갑습니다. 주지현님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6월 4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장이 이제 기장을 하고 장마감 브리핑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제가 6월 달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변곡점 장세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종목들도 그렇고요. 어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매수세가 굉장히 셉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창구들 쪽에서 매수세가 이제 세다 보니까 하락폭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꽤 많이 있고 오늘 눈에 띄게 코스닥 장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3%로 이제 상승을 마감을 해줬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 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 9,000 가는 것보다 코스닥 900 가는 게 좀 빠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이제 많이 컸었는데 금일장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 창구들이 이제 코스피 굉장히 6조 원 이상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조 8천억 연기금이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장중에 항상 순매수가 찍혀 있는데 이게 장 마감 때까지 오면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뭐 던지는 이제 이런 양상들이 요 며칠 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ETF 창구 쪽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개인들과 이제 받아주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이 ETF 상품 자체가 모든 시장을 교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을 보겠다.'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ETF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지 마냐. 뭐 거래 수수료도 없고 인제 뭐 세금도 인제 뭐 안 내는데 뭐 좋은 거 있냐." 운영 수수료라고 있는데 뭐 운영 수수료가 뭐 역대 다른 증권사 대비 뭐 저렴하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종목들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운영 수수료가 의외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또 인제 리셋되는 인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성향이 안 맞다. 물론 이제 뭐 단타만 치는 경우에 당일날 인제 뭐 끝낸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일 주일 이상 가져간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시장을 교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매도 다음으로 그런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급 상황을 좀 이제 간략하게 인제 봤는데 결국엔 우리가 인제 뭐 지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난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일 넘게 10 정도 되죠. 조정이 나와졌는데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매달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라는 것은 좀 이제 어불성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한간에 인제 떠도는 말이 인제 그 "선거 때문에 영을 올렸다." 물론 인제 그것도 인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거품이 좀 사그라드는 자 이런 얘기들도 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인제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인제 조정을 주다 보니까 그게 인제 '맞는 말이다.'라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코스닥 장세 수급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인제 선거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인제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조정을 줄 타이밍이었다.'
인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과열권이 인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열을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6월 달이라는 게 때마침 맞아떨어졌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뷰가 6월 달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린 게 맞아떨어진 거라고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오히려 7월 달 영향을 받아서 인제 국민상장 펀드죠. 영향을 받아 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한번 무너진 건 맞습니다. 무너진 건 맞는데, 금일장이 인제 2% 이상의 인제 반등을 주면서 지난해하고 인제 비슷하게 인제 올 초까지 상세가 인제 나와줬는데, 그 영향 급등하기 직전에, 지수가 급등하기 직전에 저가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박스권에 걸쳐 진입이 될 가능성이 인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점 부분은 인제 수렴이죠. 중간까지만 어느 정도 인제 가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투자분들도 대부분 다 인제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종목들, 특히나 인제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인제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다 코스닥에 인제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각자 순환매 돌아가면서 움직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인제 뭐 코스닥 종목 중에 의미 있게 뭐 대량 거래량 터지고 관심이 가 있고 꾸준히 인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도 인제 몇 가지 뭐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끼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 투자분들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수 상황도 인제 한번 살펴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제 우리가 인제 뭐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계속해서 그냥 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인제 거의 이제 낭떠러지 부근이죠.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 주 내일자 인제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에 인제 가격 조정 나와 주고 다음 주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인제 일어나면서 대부분 다 인제 대형주들이 인제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젠스랑이 오면서, 물론 인제 영향을 더 인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젠스랑 이벤트가 끝나는 다음 주가 만약에 이게 인제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코스피 상세가 당연히 조정을 주면서 가격 하락을 우리는 어 막지는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두드러지게 인제 뭐 나오긴 하지만,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날려 가지고 음봉 캔들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 어느 순간에는 이 시가 부근, 고점이 시가가 되면서 천천히 개팔아 가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요, 실망 매물들 포함해 가지고 신용 잔고 있죠. 그다음 미수도 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탁론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인제 비투라고 하죠. 5월 달에만 지금 현재 이 비투 녹아서 없어진 금액만 5천억 입니다. 5천억 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 정도 인제 비슷한 금액을 좀 녹여서 날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먼지 날리듯이 날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 본주를 좀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인제 섹터들이겠죠.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테스, 그다음에 원익 IPS, 덕산 하이메탈, 뭐 유진테크, 뭐 펜텍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인제 종목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치기는 했고 반도체 장비주의 인제 섹터에 엮여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약간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종목들이 그럼 코스닥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까지 만약에 이 종목들이 고가를 향해서 어느 정도 다시 인제 박스권 안쪽으로 인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도 당연히 이 종목들, 반도체 장비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순리에 맞는 거긴 하고, 상한가에 인제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인제
안착이 못한 VM이라든지, 특히 인제 이 시장에서 오늘 최대 거래량 찍은 인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럼 신고가 갱신했으면 인제 추가적으로 한 2-3일 정도까지는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인제 메인이 돼 가지고 오늘 오전 장만 하더라도 물론 조선주들도 인제 뭐 반등을 주긴 했어요. 반등을 주긴 했지만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MLCC라든지, 물론 이제 대형주들 뭐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MLCC의 위치가 돼 있긴 하지만 시세 자체가 지금 현재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봉상 흐름을 쪼개서 인제 보더라도요. 물론 인제 뭐 거래가 없기는 하지만 추세가 지금 현재 역별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금요일장에 대부분 다 종목들, 특히 인제 로봇주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뭐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LG전자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LG CNS, 자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역배열이 인제 위치가 돼 있긴 하지만 금요일장에 의외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임이라는 겁니다. 내일 안 나오더라도 월요일장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살아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면서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내 종목들이 만약에 내일자 반등을 주고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시세가 다시 또 젠슨하게 떠나는 마당에 추가적으로 또 인제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섹터 자체를 봤을 때 로봇주가 올라간 건 맞는데 그 힘이 지금 현재 다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도 하락을 하게 되면 어 제가 예상한 대로 코스닥, 특히 반도체 장비, 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원전, 모든 섹터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이 코스닥 쪽으로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특히나 인제 내일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일장이 만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코스닥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고, 아니면 코스닥이 다시 또 단순히 그냥 뭐 반등 주는 척 희망 고문을 줬다, 이렇게 인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물론 인제 이란 사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한 종목들 뭐 SKC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인제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자 인제 양봉 마감한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양봉 캔들이 나와줬을 때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은 인제 거래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게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등 주는 척 했다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다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 반등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가를 갱신을 해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게 인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센서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인제 눈에 띄는 인제 아모텍, MLCC 종목 중에 또 하나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갱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버텨주기만 한다고 하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 주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리고 인제 신세계 같은 종목들도 결국에는 스타벅스 이런 이슈가 있고 선거 끝나게 되면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선거 전날이죠. 2 일의 반등을 당연히 줬죠.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오늘자 인제 신고가 치면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인제 소액 투자를 한다거나 또 인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게 무조건적으로 확률 높게 인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이건 인제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제 뭐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 인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좀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전에 크게 인제 급등이 나와줬을 때 1 0 0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은 인제 그 이상의 약 30% 정도 거래량이 안 나온 상태죠. 그렇지만 저가를 안 깨는 선에서 조금씩 거래량 없이 반등을 주고 또 박스권에 다시 한번 도달되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코스닥 장세가 나와줬을 때 이런 종목들은 크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만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유청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장세 영향을 많이 안 탑니다. 물론 섹터 자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눈 뜨고 이제 코 베인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 딴짓거리 하다 보면은 상한가에 그냥 가볍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위치가 돼 있어요.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크게 수익을 이렇게 챙기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계속적으로 큰돈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젠스랑에 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광 케이블 관련주들, 특히 인제 엑스게이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조용하다가 항상 언제 움직여요? 꼭 대책으로 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제 옆으로 하는 거죠. 프리마켓에 강한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코스닥 장세에 인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만약에 올라간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 하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단기적인 매매가 유효하다.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가고 나서 꼭 오후장 때 이런 힘이 이제 많이 빠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종가 베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본장 시작하고 나서 급등이 나아졌을 때 먹고 빠지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서 이제 오늘 공략했던 종목이 이제 성호전자였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일자에도 꼭 윗꼬리가 길게 안 달리는 종가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든 그런 종목이었고, 거래량이 사상태도 이제 터졌습니다. 이 종목을 언제 가격대 들어갔냐? 흐름 체크를 해 보고 48,500 원에 들어갔습니다.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인제 매도를 하고 나오고, 지금도 안 팔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테마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계속해서 인제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스킬을 좀 약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이 나와줬을 때죠. 이 구간에 급등하기 직전에 당연히 인제 들어가면서 인제 크게 인제 급등세가 나오는, 자 이렇게 깔끔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도 '나는 뭐 저게 어렵다.' 하시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충분히 누구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매매 방법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기영리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예,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제가 전부 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알림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알림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 또는 이제 매도까지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인제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어디에서 인제 또 공략이 가능합니까? 소통방이 또 인제 존재를 합니다. 예,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아래에 링크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매집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인제 조정이 끝났다. 그다음에 뭐 지수 이제 반등 준다. 종목도 반등 준다. 전부 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스캘핑이라든지 단타 진입을 하셔 가지고 2-3%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들,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인제 섹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흐름만 체크하더라도 우리 인제 투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매매하시는데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